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당신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왔을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표정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마음 한편에선 무언가 바꾸고 싶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고,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고 싶고, 오래 억눌러 왔던 감정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지금도 괜찮아. 굳이 바꿀 필요 있어? 괜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당신은 다시 익숙한 하루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변화를 꿈꾸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여러 개의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 같은 자아,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자아.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것이 낯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진짜 나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댓글에 진짜 나라고 남겨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가면 뒤의 자아를 탐험하기 시작한다는 작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너머에는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의 가면을, 집에서는 좋은 부모나 배우자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의 가면을 씁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적응의 도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진짜 나인지 가면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은 그 가면을 씁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표정을 만들면서 오늘도 세상이 기대하는 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조용한 밤 잠들기 전 문득 텅 빈 기분이 드는 순간, 그때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나는 하루 종일 누군가를 연기하고 있었구나. 진짜 나는 어디로 간 걸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고 싶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변화 앞에 서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변화가 두려운 진짜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페르소나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만들어온 정체성,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 당신 스스로 믿어왔던 나라는 이미지, 이 모든 것이 변화 앞에서 흔들립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력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진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포기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은 책임감 있는 어른이라는 가면을 벗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단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것을 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설령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지라도 익숙함은 안정감을 줍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경증을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그것과 함께 죽는 쪽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 신경증이 바로 그들이 아는 유일한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미루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만들어온 정체성을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애초에 진짜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나 페르소나가 강하게 작동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학교에서 모범생이어야 하고, 회사에서 성실한 직원이어야 하고, 결혼하면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중년이 되면 이런 각성이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흐르고 어느새 인생의 반을 지나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 칼 융은 인생의 중년기를 개성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개성화란 진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회가 원하는 나, 부모가 원하는 나,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데서 벗어나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온전한 인간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억눌렀던 감정을 인정하고 외면했던 욕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만들어온 모든 것을 의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겪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허무하게 다가오고 관계마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우울증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가면을 벗어라. 진짜 너로 살기 시작해라.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더 바쁘게 살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책임을 떠안으면서 그 목소리를 묻어버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이 불행하다 해도 그것은 예측 가능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것이고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비슷할 것입니다. 이 예측 가능성은 우리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하지만 변화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감정을 표현하면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지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멈춥니다. 차라리 익숙한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칼 융은 우리 내면에 그림자라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부분들입니다. 억압된 욕망, 부정적인 감정, 인정받지 못한 재능, 표현되지 못한 창의성. 이 모든 것이 무의식 속 그림자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변화가 이 그림자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화를 내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 안에 분노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화가 있고 표현하지 못했던 불만이 있고 참아왔던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흔들립니다. 나는 사실 착하지 않았구나. 나는 그저 착한 척하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선함도 있고 이기심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둠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빛만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절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 그림자와 만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은 특히나 이런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욕구보다 가족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꿈보다 가족의 안정을 우선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보내고 나면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누구지?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그냥 나로서의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역할만 해왔기에 역할을 벗었을 때의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변화를 미룹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그때 나를 찾아볼 거야. 남편이 은퇴하면 그때 내 시간을 가질 거야. 하지만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진짜 나는 계속 사라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갈등을 회피하고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진정한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려야 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자아로 태어나려면 오래된 정체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래된 나는 죽고 새로운 나가 태어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변화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몇 달 만에 그만두고 새로운 관계를 맺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 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변화가 단지 외부의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당신의 신념 체계가 바뀌어야 하고 당신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하고 당신의 무의식 패턴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수없이 많은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무의식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하고 안전한 것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무의식은 온갖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너는 준비가 안 됐어.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저항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항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의 시도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준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 저항을 미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에게 말하세요. 나를 지키려고 애써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보호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새로운 길을 걸을 준비가 됐어. 이렇게 저항과 대화를 시작할 때 변화는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칼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여러 단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페르소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무엇인지, 내가 연기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해온 모든 부분들, 억압해온 감정들, 외면해온 욕구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하나로 통합하여 온전한 자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일어납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하고 통합해가는 여정입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아도 삶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나이가 들고 관계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저항하는 사람은 변화의 희생자가 됩니다. 삶이 자신을 어디론가 떠밀고 있다고 느끼고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고 무력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진짜 자신이 되어갑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나요? 익숙한 불행의 길인가요?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진실한 길인가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밖을 볼 때가 아니라 안을 들여다볼 때 명확해집니다. 변화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진짜 당신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작은 일 하나를 해보세요.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참아왔던 진실 하나를 표현해보세요. 오랫동안 느끼고 싶었지만 억눌렀던 감정 하나를 허용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면 그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변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았을 때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과정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가 끝날 수도 있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안정적인 위치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실은 아픕니다. 하지만 상실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놓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려면 오래된 것을 비워야 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죽음과 재탄생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변화는 때로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선택보다 집단의 조화가 중요하고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기대가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종종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 책임감이 없다, 철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비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일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지막 이유는 혼자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변화는 때로 외롭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하면 예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는 그들에게도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이 되려면 타인의 시선과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변화의 여정에서 당신은 많은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의미를 찾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질문을 멈춘 사람은 잠든 사람입니다. 관성대로 살고 습관에 따르고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 있나요? 아니면 잠들어 있나요? 매일 아침 눈을 뜨지만 진짜로 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자각하며 선택하고 진짜 자신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바로 이 깨어남의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진짜 자아가 눈을 뜨는 과정입니다.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떨려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기대도 아닌 진짜 당신 자신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모험은 없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후회할 만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배움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뿐입니다. 당신이 실수한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완벽은 환상입니다. 대신 진실함을 추구하세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지만 당신을 진짜 당신이 아닌 누군가로 만드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길입니다. 불확실하고 때로 외롭지만 당신을 진짜 당신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역시 당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당신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당신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갇혀 사는 것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면 뒤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변화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짜 당신으로 살아보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느끼고 싶은 감정을 느껴보세요.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똑같이 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진짜 당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두려웠던 이유는 변화 자체가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칼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더라도, 불확실하더라도, 외롭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100년을 사는 것보다 진짜 당신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 다시 서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가면인가요? 아니면 진짜 당신인가요? 만약 가면이라면 이제 벗을 때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벗어보세요. 그 아래에 있는 진짜 얼굴을 마주해보세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